어서오세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불과 2달 전 금값이 5,500달러를 돌파하며 천장을 뚫을 기세였을 때 이름만 대면 아는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었나요? 전쟁이 터졌다. 인플레이션이다. 지금이라도 금사야 자산 지킨다. 그 말 믿고 큰맘 먹고 금고 채우신 분들, 지금 50일 넘게 이어지는 이 잔인한 하락장을 보면서 배신감이 머리 끝까지 차오르셨을 겁니다. 현재 국제금 시세는 온스당 4,400달러 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승을 외쳤지만 시장은 왜 정반대로 폭주하는 롤러코스터를 타게 된 걸까요? 단순히 금리가 안 내려가서라는 뻔한 답변 들으려고 오늘 이 영상 클릭하신 거 아니라는 거 잘 압니다. 지금 시장 밑바닥에서는 여러분이 보는 뉴스에는 안 나오는 아주 작고 날카로운 균열들이 금값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숨은 진실들을 데이터와 수치로 하나씩 파헤쳐보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이야기해보죠. 보통 금은 물가가 오르거나 전쟁이 나면 값이 오르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상식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때문에 기름값이 치솟으니까 물가가 다시 미쳐 날뛰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는 꿈도 꾸지 마라라며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겁니다. 이자 한 푼 안 주는 금보다는 안전하게 이자 챙겨주는 미국 국채로 전 세계 돈들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기에 아주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달 동안 금과 은 그리고 코인 시장에서 증발한 돈만 무려 7조 4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원에 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봤더니 현금성 자산인 MMF에 쌓인 돈이 무려 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MMF가 뭔가요? 이름은 생소하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절대 망하면 안 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만 투자해야 하는 펀드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요? 네, 바로 미국 정부가 망하기 전까진 이자와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미국 국채입니다. 결국 MMF에 8조 달러가 쌓였다는 건 이자 한 푼 안 주는 금을 던져버린 전 세계 돈들이 미국 국채 시장으로 떼거지로 몰려갔다는 뜻입니다. 이 거대한 돈의 장벽이 금 시장으로 다시 흘러와야 할 유동성을 중간에서 톨게이트처럼 꽉 막고 있는 거죠. 진짜 무서운 건 우리가 모르는 현금 확보 전쟁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옆집 코인 시장에 불이 나서 내 자산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급한 대로 금고에 있던 금덩이를 시장에 헐값에 던져서 불 끌 물을 사고 있는 꼴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약 4천억 원치 포지션이 한꺼번에 터져 나갔는데 이때 부족한 증거금을 채우려고 기관들이 금과 은을 무차별적으로 내다 팔았어요. 금의 가치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당장 살아남으려고 팔 수 있는 건 다 파는 유동성 경색이 온 겁니다. 여기에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중국 인민은행마저 지금 금값 너무 비싸다라며 쇼핑을 멈춰버렸으니 시장을 바칠 힘이 남아있을 리가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중국이 금을 아예 포기한 걸까요? 그건 또 아니죠. 이들은 가격이 폭락해 바닥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입을 벌리고 있는 무서운 스마트머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끝까지 주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소마저 증거금 인상이라는 채찍을 들고 투자자들을 내쫓고 있어요. 실제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는 최근 은 선물 거래에 필요한 증거금을 15%에서 18%로 기습 인상했습니다. 금 거래 증거금 역시 8%에서 9%로 함께 올렸죠. 비유하자면 전셋집 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수천만 원 더 내놓으라고 통보한 상황과 비슷합니다.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결국 버티지 못한 개인들과 규모가 작은 기관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신들의 금과 은을 시장에 내던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강제로 쏟아지는 물량이 가뜩이나 약해진 시장을 더 깊은 바닥으로 밀어내고 있는 형국입니다.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가장 뼈아픈 실책 중 하나는 바로 돈줄을 진 사람이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워싱턴에서 들려온 케빈 워시의 차기 연중 의장 지명 소식 다들 기억하시죠?
이게 왜 금값에 치명적인지 우리에게 확 와닿게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묻지도 따지지 않고 팍팍 늘려주던 아주 인자한 은행 지점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출 원리금 상환 날짜를 법대로 칼같이 따지는 깐깐한 지점장이 새로 부임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 묻지마 대출 연장은 없어. 시장이 풀린 돈부터 회수하겠다는 신호가 퍼지자마자 금과 은처럼 넘쳐나는 유동성의 힘으로 올랐던 자산들이 가장 먼저 짐을 싸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달러 유동성 쥐어짜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전쟁이 나면 금이다 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를 돌파하며 미친 듯이 치솟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름값을 결제할 달러가 너무 많이 필요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달러의 몸값이 금보다 귀해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장 기름값 내고 빚 갚을 현금이 급해지니까 눈물을 머금고 가장 팔기 쉬운 금덩어리를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금의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달러라는 현금이 너무 귀해서 버려지고 있다는 이 서글픈 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하락장에서 유독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는 게 바로 은인데요. 은을 들고 계신 분들은 금 투자자들보다 훨씬 더 큰 공포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금은 20% 하락인데 은은 벌써 고점 대비 40% 가까이 폭락하며 70달러 선까지 밀렸으니까요. 왜 은만 이렇게 가혹한 대접을 받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은이 가진 산업용 원자재라는 두 번째 얼굴 때문이에요. 원래 은값이 청정부지로 치솟았던 이유 중 하나가 앞으로 쏟아질 전기차 부품과 최첨단 AI 전자제품에 은이 엄청나게 들어갈 거라는 폭발적인 기대감 때문이었어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은이 씨가 마를 것이다. 바로 이 믿음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떤가요? 믿었던 전기차 시장은 수요가 뚝 떨어지는 침체기에 빠지면서 공장이 멈추고 예전만큼 은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은을 가장 많이 먹는 거대한 하마, 바로 태양광 산업입니다. 최근 이 태양광 산업에서 은을 대체하는 기술 상용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태양광 패널 원가의 20% 이상을 은이 차지할 정도로 필수적이었는데, 이제는 글로벌 태양광 기업들이 은 대신 구리를 사용하는 은프리 패널을 본격적으로 대량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유하자면 평생 독점 공급하던 가장 큰 거래처 두 곳이 한 곳은 장사가 안 된다고 주문을 줄이고 다른 한 곳은 아예 이제 너 없어도 돼라고 통보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는 와중에 실질적인 산업 수요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으니 은 가격이 90도 수직 낙하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눈보다 빠른 알고리즘들이 하락을 부추기고 있어요. 컴퓨터 프로그램들은 감정이 없죠. 금값이 미리 설정해둔 심리적 마지노선인 4,400달러를 깨고 내려가는 순간 프로그램들은 기계적으로 수조 원대의 매도 주문을 시장에 쏟아냅니다. 사람이 고민할 틈도 없이 기계가 기계를 때리는 연쇄 투매가 일어나며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계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믿어야 할 숫자는 바로 종이금과 실물금의 엇박자입니다. 재밌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화면 속 금값은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막상 종로 금문방이나 코스트코에 가서 진짜 금을 사려면 여전히 비싼 웃돈, 프리미엄을 줘야 한다는 겁니다. 화면 속 숫자인 종이가 진짜 손에 쥐는 실물 가치를 억누르고 있는 기현상이죠. 전문가들이 놓치고 있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포인트는 ETF에서 빠져나가는 거대한 자금의 파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에 투자한다고 하면 금괴를 사서 장롱에 넣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큰 자금은 주식처럼 사고 파는 금 ETF에 들어있죠. 세계금위원회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 이번 달에만 세계 최대 금 ETF 두 곳에서 무려 66톤이 넘는 금이 현금화되어 시장에 쏟아졌습니다. 2021년 이후 최대 규모의 물량이 이탈이 벌어진 거죠. 거대한 댐의 수문이 열린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밑에서 개인이 금은 안전자산이라며 바가지로 물을 퍼 담아봐야 댐에서 쏟아지는 이 거대한 종이금의 물량을 받아내기엔 역부족인 상황인 거죠.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작지만 날카로운 이유는 채굴 원가의 압박입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광산에서 금을 안 캐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광산 회사들은 이미 투입한 막대한 장비값과 인건비를 감당하기 위해 가격이 떨어져도 일정 물량을 계속 팔아야만 합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AISC, 전체 유지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에너지 비용이 오르면서 이 채굴 원가는 수직 상승했는데 판매 가격인 금값은 떨어지니 광산 업체들이 뱅크럽시, 파산 위기를 피하려고 오히려 물량을 더 쏟아내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긴 하락의 터널, 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탄 이 롤러코스터가 멈추는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딱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거래량의 폭발입니다. 지금처럼 야금야금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건 아직 팔 사람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모든 물량을 한꺼번에 던져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는 날, 그날이 비로소 진짜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연준이 물가와의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선언하며 이제는 진짜로 금리를 내리겠다고 확실한 깜빡이를 켜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국채 금리가 다시 내려갈 기미가 보여야 비로소 이자가 없어도 가치 있는 금의 진짜 매력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달러 인덱스의 하락 전환입니다. 현재 100선 턱 밑에서 기세 등등하게 버티고 있는 달러 가치가 확실한 하락세로 꺾여 내려가야 상대적으로 금의 가치가 다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는 결국 심리 싸움이라고들 하지만 그 심리를 이기는 건 냉정한 데이터뿐입니다. 전문가들의 장밋빛 전망에 속아 한 번에 그리고 아무 위치에서 막 올라타서 비명 지르며 롤러코스터를 몸을 맡기기보다 지금 시장이 보내는 이 차가운 수치들을 하나씩 뜯어보며 다음 파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행운파파의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